바람이다. 이게 안 좋아요, 기분이. 자, 이제 중국 조합을 볼 건데, 야, 민재야, 저거 켜져 있지? 빨간색. 켜져 있네. 자, 중국 조합을 볼 건데, 자, 우선은 우리가 순열, 그 다음에 조합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여 하는 순열을 우리가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이거를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거 배웠고 요거 배웠고 요거 배웠거든. 이제는 우리가 요걸 배우면 돼. 그럼 결국 중복을 허락하여 우리가 조합이 거를 배우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조합의 개념인데 걔가 중복을 허락한다. 그러면 중복 조합인 거야. 우리 조합과 순열의 차이가 뭐였어? 그 조합과 순열의 차이는 내가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바꾼 게 다른 경우면 순열이고 같으면 조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경우였을 때 중복을 허락한다 해서 중복 조합인데, 우선은 여기에 중복 조합을 하는 증명부터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줄게. 자,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세 개의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 개의 문자를 택하는 거야. 그럼 이게 조합인지 순열인지를 먼저 봐야 돼. 자, 요 문자 중에서 네 개의 문자를 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A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고른 거랑 B랑 A를 택한 거랑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같은 경우지. 그냥 택한 거잖아. 그럼 결국은 A 두 개와 B 하나를 택한 것과 똑같지.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중복 조합인 거야. 그래서 이 네 개를 택하는 경우는 총 15가지래. 그래서 배열을 한 거야. A 이렇게 다 배열을 했어. 그러면 얘를 어떠한 공식화하기 위해서 증명을 할 건데 뭐를 쓸 거냐면 이 동그라미를 문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를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케이스를 한번 봐볼게. 요 케이스. 자, 요 케이스를 보면 A, B, B가 있지. 그러면 문자가 다를 때의 경계를 짝대기를 쓸 거야. 문자가 다를 때 짝대기를 쓴다면 두 개를 쓰는 거야 무조건. 자, 여기에 짝대기를 거야 되겠지. 왜냐면 문자가 바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쪽에 하나를 더 쓰면 어떻게 돼? 짝대기 두 개가 배열되어 있을 때 얘와 얘가 구분이 되지. 자, 또 요번에는 이거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 자, A, B, C를 짝대기 두 개를 구분해서 얘네들을 구분 지어볼 거야. 여기에 짝대기 하나 있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짝대기 하나 있으면 서로 다 구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짝대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 똑같은 문자지. 이랬을 때는 얘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지. 짝대기로. 그래서 결국은 요런 색깔의 문자와 짝대기 두 개를 배열한 경우의 수가 얘 15가지의 경우의 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거는 순열로 표현할 수 있지. 물론 중복 조합이지만 순열을 통해서 중복 조합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순열이야. 왜? 얘 짝대기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뭘로 가야 되냐? 얘네를 서로 다르로 구분하니 아니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모양이지. 그리고 얘도 똑같은 모양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써야 돼? 전에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수의 나열을 쓰는 거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수의 나열을 쓰면 6개의 팩토리알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중복되니까 4팩, 하나, 2개가 중복되니까 2팩이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수의 나열인 이게 바로 A, B, C를 중복을 하여 4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다 팩토리얼화 했어.
n 퍼미테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r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지. 그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것처럼 표현을 했더니 결국은 요 동그라미는 n-1개 r개의 동그라미와 n-2개의 짝대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했더니 어떻게 된다? n 플러스 r-1의 컨비네이션의 r이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 증명은 알 필요 없고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것만 외우면 돼. 자, 중복 조합은 우리가 H를 써. 우리가 중복 수열은 파이를 썼지. 근데 중복 조합은 H를 쓰고 여기 N과 R을 쓰는데 너네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N이라는 얘는 뭐냐면 중복되어지는 애야. 중복되어지는 애의 개수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3개의 문자를 4개의 문자를 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중복 순열, 아니 중복 조합이구나를 알 상태에서 중복이 되어지는 게 A, B, C지. 문자가 중복되어지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3을 쓰고 그 다음에 4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니까 여기다가 3H4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한 공식은 뭐다? 이거를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에 대한 공식은 자, n 플러스 r-1의 컨비네이션 r인 거야.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쓰게 되면 2개를 더해. 그 다음에 하나를 빼. 그럼 뭐야? 6이지. 거기에 컨비네이션에 얘는 그대로 그냥 오면 돼. 4로. 알겠지? 자, 다시 3H4라는 중복 조합은 컨비네이션을 쓰고 4는 그대로 뒤로 가고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돼. 알겠지? 이게 중복 조합의 공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복 조합의 공식을 쓸 땐 이걸 꼭 써서 앞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과자 6개를 나눠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과자 6개를 나눠주는 경우야. 이게 너네들 지금은 내가 중복 조합이라는 말이 써있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때? 시험에서는 다 섞여서 나오지. 섞여서 나올 때 가장 너네들이 문제 볼 때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조합 문제인지 순열 문제인지 중복 순열 문제인지 나영아 중복 조합 문제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나영이 일어나서 그걸 알아야 돼.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지금 문제만 보면 얘들이 이거 구분을 못해.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당연히 아니 거기 자리에 있어. 얘가 중복 조합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왜 중복 조합의 문제인지를 볼 거야. 이제 니네들이 포인트를 거기다 잡아야 돼. 공식 쓰는 건 그냥 너희들이 쓰면 돼 나중에.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중복 조합인지 왜 중복 조합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A, B, C라는 애가 있어 학생들이. 근데 같은 종류의 과자야. 그러니까 새우깡 6개가 똑같이 있는 거야. 그 새우깡 6개를 나눠주려고 한대 학생들한테. 그때 과자 6개를 나눠주는 경우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세 학생에게 다른 종류의 과자 6개를 주면은 이거는 중복 순열일까? 아니 순열일까 조합일까? 서로 다른 과자를 나눠준대. 새우깡, 감자깡 이런 게 있어. 3명한테. 그럴 때 순열이지. 서로 다른이면. 왜냐면 내가 얘한테 봐봐.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얘한테 새우깡을 줬어. 그 다음에 여기에 감자깡을 줬어. 그리고 이 경우랑 만약에 내가 얘한테 뭐 있냐? 양파링을 줬어. 그 다음에 칸초를 줬어. 이 두 경우가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잖아. 그치? 그럼 순열이잖아. 근데 내가 얘한테 새우깡밖에 없어. 새우깡 2개를 주고 여기다도 새우깡 2개, 새우깡 2개를 줬어. 그럼 이거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잖아. 그럼 이건 조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종류의 과자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합을 떠올려야 돼. 이해가니? 다른 종류면 뭐다? 순열이야. 그러니까 이거 글자 하나 차이로 너네들이 중복 조합을 쓸지 중복 순열을 쓸지를 알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시험에서 5번 하고 문제 쫙 나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 이거는 중복 조합입니다 안 나오잖아. 이렇게 너희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문제를 얘 숙제할 때 그냥 로봇처럼 중복조합 H 뭐지? 3, H 6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 얘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그지? 요 의미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조합인지는 알았어. 근데 이게 중복인지 아니면 그냥 조합인지를 알아야 되지. 자, 중복인 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A, B, C에게 6개의 종류를 나눠주는데 A에다가 몰빵으로 6개 줘도 되지. 그렇지 않아? 내가 A가 너무 좋아서 A한테 과자 다 주고 B, C는 안 줘도 되지. 또는 A가 너무 예뻐서 A한테 4개의 과자를 줄 수도 있지.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중복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중복되고 있지. 봐. 내가 A한테 새우깡 4개를 주고 얘한테 2개를 주고 6개? 여기다 1개를 주고 1개를 줬어. 그러면 A가 4개를 받았기 때문에 A, B, C로 표현할 수 있지. 얘한테 4개를 줬으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얘가 중복되고 있잖아. 뭐가 중복되고 있어? A, B, C라는 사람이 중복되고 있지. 그러면 이건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중복 조합을 써야 되는구나. 그럼 H를 써야 되네. 그럼 H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지. 여기 자리에 들어갈 때 뭐를 쓰면 된다고? 중복되어지는 애를 쓰면 돼. 지금 중복되어지는 애가 과자가 아니지. 과자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똑같은 과자잖아요. 선생님 과자가 중복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잖아. 사람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경우랑 똑같잖아. 만약에 A한테 2개 주고 B한테 2개 주고 C한테 2개 줬어. 그러면 A, B, C가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 3을 쓰고 6개니까 3H 이걸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우리가 배운 게 총 4개야. 순열, 조합, 중복조합, 중복순열 이렇게 4개를 배웠다고. 그럼 니네가 이 4개를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 문제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아. 알겠지? 자, 다음에 자, 여기에서 단 과자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나왔지. 그러면 과자를 받지 못한다는 건 중복 조합에서 3H6이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또 가끔 무조건 과자는 1개 이상씩 받아야 된다. 과자는 무조건 1개 이상씩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 확률에서 하나를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과자를 3명한테 뿌리면 되는 거야. 1개, 무조건 1개. 그러니까 결국 이 단이라는 것도 너네들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한다. 단이란 걸 못 보고 이거에서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아니고 과자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요 글자 하나 차이로 문제의 답이 달라진다.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 나눠줘야 돼. ABC한테 과자를 하나씩 줘 우선. 그럼 무조건 다 받았지. 이 상태에서 남은 4개로 얘한테 뿌리라고. 그러면 그때는 3H4가 답이 되겠지. 알겠어? 그런 거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음에 각 학생이 과자를 적어도 1개씩. 얘들아, 적어도 1개씩은 밖에 나눠줘야 된대. 그럼 내가 1개 지금 뭐야? 지금 각 학생이 적어도 1개씩은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씩 주라고. 그럼 과자 몇 개 남았어? 하나씩 줬으니까 3개 남았지. 그럼 3개 중에서 3명에게 3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3H3이 되는 거야. 그지? 알겠어? 자, 요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이번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요것도 왜 중복 조합인지를 알아야 돼. 이것도. 자, 보자. 이게 왜 중복 조합의 문제에서 나왔냐.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6제곱의 정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이거 중요해. 이거 왜 중요하냐면 니네 다음 주 중에 나갈 거야. 다음 주 중에 2항 정리하고 2항 개수 파트에서 나와. 이게 똑같이 이 개념이 나오거든. 자, 이 정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이라는 건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6제곱이야.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런 애들이 총 6개가 서로 곱해지는 거 아니야? 서로 곱해지겠지. 그러면 이런 케이스 있지. 예를 들어서
자, 니네 x 플러스 y의 제곱 같은 경우는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전개할 수 있지 않아? 그럼 서로 다른 항은 몇 개야? 서로 다른 항은 3개지 얘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곱해진 거냐면 x 2개짜리가 곱해진 거지. 얘는 x와 y가 곱해진 거지. 얘는 y 2개짜리가 곱해진 거지. 그럼 결국은 얘네들 중에서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는 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얘를 제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곱해지면서 몇 개씩 곱해져? 2개씩 곱해지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를 두 개를 뽑을 건데 그 2개를 얘하고 얘를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게 항의 개수랑 똑같다고.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 모르겠는 사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항의 개수를 구할 때 무조건 뭐 써야 돼? 중복 조합을 쓰는 거야. 얘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얘도 이렇게 해서 항이 이루어진다는 건 요 3개의 문자 있지. 이 3개의 문자를 6개를 뽑는 거야. 근데 어떻게?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여기에서 x의 6제곱이라는 항이 나오겠지, 대표적으로. 얘는 어떻게 해서 뽑힌 거야? x라는 애를 6개를 뽑은 거지. 그치? 뭐를?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문자 중에서 6개를 뽑은 거 아니야. 왜 6개를 뽑아야 되냐? 얘가 6개가 서로 곱해지니까. 그럼 6개 뽑을 거 아니야. 7개 뽑을 수는 없잖아. 6제곱인데. 그래서 얘는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얘네들이 중복되면서 6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3H6이라는 거야. 알겠니? 자, 요것도 중요해. 그냥 별표가 다 돼 있네. 이거 시험 문제 1순위.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 이거를. 이거 내신용이야. 모의고사용은 아니고 내신용. 아니, 그냥 어차피 모의고사 필요 없잖아. 안 보잖아. 수능은. 수능은 한통 안 보잖아. 얘 다 미적분 볼 거 아니야. 그치? 너 그러고 있으니까 PD 같아, PD. 예? PD 같아. 뭐 음향 감독 이런 거. 예. 자, 봐봐.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래.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x, y, z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래.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는 0이 포함돼 안 돼. 0 포함되지. 그 다음에 0을 포함한 자연수겠네. 그랬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대표적인 거 딱 2개만 한번 해볼게. 자, x가 0이고 y가 1이고 z가 6이야. 이런 조건에 맞아 틀려. 맞지? 그 다음에 x가 1이고 y가 2고 그 다음에 z가 4야. 이런 조건에 맞아 틀려. 맞지?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자, x가 0이라는 건 x는 뽑지 않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x, y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y가 1이라는 건 y는 하나를 뽑을 거야. 이 얘기랑 똑같지. 그 다음에 z가 6이라는 건 z를 6개를 뽑을 거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얘는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이지. 조합인데 조합 중에서 중복이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중복을 허락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 조합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봐볼까? x가 하나야. y가 2개야. z가 4개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이지. 결국은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구할 때는 중복되어지는 게 뭐야? x, y, z지. 그게 총 몇 개를 뽑는 거야? 7개를 뽑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때는 얘는 3H7이 답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응용을 많이 해서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응용이 나와. 자, 봐봐. 보자. 자, 모두 자연수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무궁무진해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낸다. 내신에서.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냈을 때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건데 자, 봐봐.
자, 여기에서 어떠한 조건이 나오지.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미 아닌 정수의 해 공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말을 해줄 거야. 자, 최종적으로는 요 공식으로 갈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n이었을 때 요 의미 아닌 정수가 x, y, z라고 하면은 얘는 3h, n이 답이 되겠지. 그럼 이 조건을 맞춰줘서 다시 이리로 갈 거야. 모든 조건. 자, 어떻게 하는지 봐볼게. 자, 자연수하고 의미 아닌 정수의 차이는 뭐야? 0이 있고 없고지. 그지? 0이 있고 없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x, y, z는 전부 다 0보다 큰 자연수여야 돼. 그럼 이때 뭐를 쓸 거냐면 치환을 할 거야.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 내가 요 x를 a 더하기 1로 치환을 할게. 자, 그 다음에 y를 b 더하기 1로 치환할게. 그 다음에 z를 c 더하기 1로 치환할게. 다 대신에 조건을 하나 걸 거야. 어떤 조건을 걸 거냐면 a와 b와 c는 의미 아닌 정수다라는 조건을 걸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왜 자연수가 되냐?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c는 0이 될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다 0을 넣게 되면 x는 뭐가 돼? 1이 더해지니까 자연수가 나오지. 조건이. 그러면 얘를 치환하고 얘를 치환하고 얘를 치환하고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달아주면 x, y, z는 무조건 자연수밖에 안 나오겠지. 이해가니? 그럼 이 조건으로 가준 상태에서 어떻게 가냐? 자, x가 a 더하기 1, b 더하기 c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넣어. 그러면 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c 더하기 1은 7이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는 얘기나 똑같아? 4라는 얘기나 똑같지. 그러면 a, b, c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바로 우리가 3h4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요 과정을 통해서 요 조건을 맞춰줘서 다시 이쪽의 과정으로 가서 답을 구해줬지. 다 이런 식이야. 이해가니? 무슨 얘기지? 똑같은 문제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요 문제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대. 그러면 내가 얘를 뭐 할 거야? 얘를 치환할 거야. 치환을 할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x가. 그러면 얘를 a 더하기 1로 만약에 표현을 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되지. 의미 아닌 정수면 0을 넣고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되지 이때는. 그지 않아? 조건에 안 맞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얘가 표현되는 게 마이너스 1, 0, 1, 2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1이 없잖아. 마이너스 1을 표현할 수가 없지. 그지 않아? 그러면 이때는 뭐로 표현해야 돼? a 마이너스 1로 표현해야지. 그러면 얘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1을 넣으면 0, 2를 넣으면 1, 3을 넣으면 2 이렇게 쫙 나오겠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치환을 해야 돼? 내가 이거 문제 바꿔볼게.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치자.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2로 치환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b 마이너스 3을 c 마이너스 3을 치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9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바꿀게. 그냥 12로. 그러면 이때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c 마이너스 3이 12다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니까 6이니까 얘는 18인 거야. 그래서 a, b, c가 여기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3h 18이 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얘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다고. 이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게 끝인가? 자, 마지막 문제 하고 너네들 푸는 시간 좀 줄 거야. 푸는 시간 주고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정신 차리고.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다. 자, 4번을 봐볼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함수가 나오면 조합을 많이 생각해야 되지.
거의 조합이야. 근데 함수가 또 나왔어. 이번에 중복 조합인데 왜 중복 조합이냐? 자, x에서 y로니까 얘가 공역인 거야. 얘가 얘랑 대응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i하고 j가 아니면, 즉 이거의 말은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요 얘기야.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그거에 대한 치역도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시은아, 그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나 똑같지. 그지? 그럼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공역에 5개, 얘가 1이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얘하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되니까 4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얘와 얘가 한 거를 다른 걸 선택해야 되니까 3개. 그래서 우리가 5 퍼뮤테이션 3이지.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를 구할 때는 1대1 함수를 구할 때는 공역에 퍼뮤테이션 정의역이야. 1대1 함수의 개수 구할 때. 그지? 자, 두 번째는, 자, 요거야. 자, 요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 그냥 뭐 한다? 얘네들을 요 3개를, 요 중에서 그냥 3개를 뽑아. 만약에 가연아, 여기에서 네가 3개를 한번 뽑아봐. 여기서. 아무거나 뽑아. 아무거나 뽑아. 좋아하는 거. 1, 3, 5를 뽑았지. 그러면 얘를 만족시켜 주려면 1이 얘랑 대응하고 3이 얘랑 대응하고 5가 얘랑 대응하면 되지. 하나 더 뽑아봐. 아무거나. 4. 아니, 3개를 뽑아봐. 3개. 아무거나. 또 3, 4, 5를 뽑았어. 그러면 이게 뽑히면 3이 얘랑 대응하고 4가 얘랑 대응하고 5가 얘랑 대응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 얘 부등호가 있을 때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3개만 뽑기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자동 배열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5 컨비네이션 3을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끝이야. 그래서 부등식이 있었을 때는 컨비네이션을 쓰는데 얘는 공역에 여기에 컨비네이션 정의역을 하면 됩니다. 단 등호가 없어야 돼. 등호가 없었을 때만 쓰는 거야. 컨비네이션. 여기 등호가 없지. 그치? 자,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봐볼게. 자, 세 번째는 공교롭게도 어때? 등호가 있지. 그 얘기는 컨비네이션을 쓰는 건데 거기에서 같은 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중복 조합을 쓰라는 얘기야. 여기서. 그지? 같은 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얘를 뽑을 때 어찌됐든 여기 중에서 3개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정의가 될 거 아니야. 함수가. 그럼 이 중에서 3개를 뽑을 때 아까 가연이가 뽑은 것처럼 2, 3, 4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것도 된다고 했으니까 1, 2, 2 이렇게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왜?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대응하고 얘하고 얘가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해도 되잖아. 같은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해가니? 가연아 이거 이해가? 요거랑 요거 차이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를 써야 된다? 중복 조합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복 조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5개잖아. 그럼 중복되어지는 게 얘니 중복되어지는 애가 아니지. y가 중복되어지고 있지. 봐봐. 그지? y가 중복되어지고 있잖아. 내가 얘를 선택할 때 1이 얘를 선택해. 그럼 2가 얘를 선택해. 3이 얘를 선택해. 그러면 1, 2, 2잖아. 그러면 공역이 선택되어지고 있고 공역이 중복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3H5가 아니고 5H3을 써야 된다. 이게 공역이니까.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는 요 등호가 있을 때 부등식인데 거기에 플러스 등호가 있을 경우에는 얘는 H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역에 정의역 H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 총 너네 이 3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였냐면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 요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 새롭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합통해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를 나갈 건데 너희들 지금 남는 시간에 뭐 하냐면 지금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야. 근데 지금 우선은 너네 지금 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너네들 꼭 그거 저거 뭐냐 동영상 올려줄 테니까 다시 봐야 돼.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하나만 부탁을 할게. 물론 너네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 시간에 하는 거 힘든 거 알겠어. 근데 이게 얘들아 봐봐 집중해봐. 집중해봐. 피곤한 거 알겠어. 근데 이거 분위기가 자꾸 조는 분위기로 가면 이거 수업 망해. 니네들도 망하고 다 망해 이거. 분위기를 조는 분위기로 가면 안 돼. 니네 한 명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졸려. 물론 졸릴 수 있어.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졸다 보면 주위에 보면 어떻겠어? 주위 애들이 너도 보일 거고 너도 보일 거고 서로 어제 조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돼? 다운되면서 그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초반이니까 이해가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수업 분위기 자체를 너네들이 끌어올려야지. 그래야지 너네 성적도 좋아져. 선생님이 지금까지 17년을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잘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있는 반이 왜 성적이 오르냐면 수업 분위기가 달라. 하려고 하는 분위기야. 그러면 너네들도 알아서 따라간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항상 성적이 안 나오는 반은 어떤 반이냐면 처져 있는 반이야. 졸고 지각하고 숙제 안 하고 이런 반들은 나중에 망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이거 폭탄 맞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네들이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 선생님이 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니네들 이제 고3이잖아. 고3이니까 선생님이 막 잔소리하고 혼내면은 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잖아 어차피. 얘네들만의 생각들이 크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타치는 못해 고3 애들은. 그래서 고3반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까지 고3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나중에 대학교 잘 가는 반 보면은 분위기야. 그냥 진짜 분위기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졸려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나 혼자 졸려서 힘든 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야 돼. 야 생각해봐. 너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정말 미래가 걸린 거야. 시은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미래가 걸린 일이잖아. 안 그래? 너네 이거 하나로 너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인생이 바뀐다. 그럼 얘네들 각자 서로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 너 만약에 너가 얘가 대학 못 가면 네가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 남이잖아. 안 그래? 그러면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지각,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숙제 방송 안 할 거야. 숙제는 스스로 잘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줘. 아니, 나 이 세 개만 바라는 거야 너네들한테. 그리고 내가 수업 많이 안 나갈 거야. 쉬는 시간도 줄 거고. 원래 선생님 쉬는 시간 안 줘. 근데 쉬는 시간도 줄 거고 차근차근 천천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수업적인 부담은 줄여둘 테니까 니네가 딱 세 개만 지켜줘. 그리고 전날에 좀 일찍 자거나 수업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니네들 나중에 성공해 진짜. 얘들은 처음 고3이잖아. 근데 나는 한 10몇 번의 고3 애들을 맡은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보이잖아. 이 고3반은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고 보이잖아. 근데 처음 날이니까 몰라 이거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잖아. 한두 명 조는 게 나중에는 세네 명 졸고 한두 명이 지각하면 세네 명이 지각하고 네 명이 지각하고 진짜 그래. 분위기란 게 있어 많이.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 진짜 너네 미워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니네 진짜 좋은 데 가라고 하는 얘기야. 진심이야 이거 진짜. 잘 가야지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위기를 흐트러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고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 이건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분위기에 있는 애들 정말 연대고대 다 갔어. 진짜 뻥이 아니야. 내가 문자 카톡도 보여줄 수 있어. 진짜야. 그러니까 니네 보고 연대고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예. 자 그럼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봐. 남는 시간. 끝난 거 아니었어? 너 또 헛소리 할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